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해야 할 일을 관람한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명필님이 또 이재훈 배우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국민영화를 응원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십사 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바쁘신데 흔쾌히 그러마 하고 이제 오셔서 이렇게 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훈 배우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 관객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모두 거의 여성이시니까. 잠깐 이제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화 해야 할 일은 지난해죠.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한 6개 부문의 상을 받고 지난 9월 25일날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독립영화다 보니까 영화관도 적고 또 관객분들 만날 기회가 적어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홍준 감독님은 명필름에서 운영하는 명필름 랩 6기 출신의 감독님이시고요. 이 영화가 처음이십니다. 장편 데뷔작이고요. 저 옆에 앉아 계신 김도영 배우님도 장편 영화 주연은 또 처음이세요. 근데 영화 개봉도 하기 전에 부산 독립영화제하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또 받으셨어요. 합당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재훈 배우님이랑 먼저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재훈 배우님은 개인 채널이 있죠. 유튜브 채널에서 재훈시네라는 채널에서 특별히 또 다른 그 영화배우나 연예인하고 달리 독립영화관 그리고 독립영화인들을 응원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셨죠? 너무나 막 이게 그냥 일반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고 오래 촬영하시고 아주 세심하게 만져서 이렇게 업로드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 바쁜 시간에 그런 채널을 운영하시고 또 그런 공간을 응원하시고 영화인들 응원하신 이유? 그걸 직접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극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실 연기할 때보다 제 작품을 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독립영화 극장이 보통 영화관뿐만 아니라 점점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소중한 극장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플까라는 경험을 또 제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나중에 극장에 있어서 뭐 추억을 하시는 분들께 뭐 자그마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다가 조금 더 발을 나아가서 제가 방문했었던 그런 독립영화 극장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정성 들여서 그 공간들을 잘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잘 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주시는지 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저도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영상을 남기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극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컨텐츠를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파주에 가서 명필름 아트센터에 가서 또 대표님도 뵙고 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제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요. 파주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주, 부산, 광주, 파주, 인천, 서울 정말 지역적으로 너무 넓고 멀잖아요. 이 마음은 알겠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가 괜히 이 팔을 벌렸나?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매우 합니다. 매우 하고, 근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그렇게 남긴다라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나가더라도 한 분 한 분이라도 이 공간을 봐주시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극장에 찾아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독립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이재훈 배우님을 독립영화의 수호신이라고 막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 저런 자리에 모시면 어떨까 말해서 좀 앞으로 또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지? 거기 가서 독립영화를 자주 모셨는데 근데 그날 하필이면 파수꾼을 상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도 보셨는데 영화보다 훨씬 더 앳되고 예쁘신 배우님들이 오셔서 지구를 했던 얘기를 마침 하셨어요. 그때 와서 보셨었군요. 네. 그게 벌써 이제 파수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영화죠. 그것도 영화 아카데미 장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건데 제작비가 그때 한 5천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지금도 계속 회자되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고, 저도 이제 그걸 극장에서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재훈 배우, 뭐 박정훈 배우 비롯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실감나는 연기를 저 열악한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시 2011년으로 돌아가셔서 파수꾼 하면 이재훈 배우는 아주 영원히 좀 잊지 못할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그 영화로 제가 기억하다가 세다가 말았는데 한 6개 이상의 청룡상, 대종상을 비롯해서 많은 신인 연기상을 받아서 2011년은 신인 배우 이재훈의 해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수꾼 때 얘기나 소회를 얘기해 주시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촬영을 하기 전에 대본을 읽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영화가 나올지. 근데 그런 영화가 나올 줄은 솔직히 저도 짐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 벌어지고 친구들 간의 어떤 사이에서의 소통의 부재라든지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EBS 청소년 드라마 같은, 근데 그렇게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연기를 하고 찍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집요하게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을 통해서 그 구현하는 파수꾼 영화의 그 세계가 저한테 있어서는 경험되어지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편 영화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면서 그 경험되어졌었던 순간이 아무래도 지금의 제가 연기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된 것 같고, 동시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도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으로서, 그리고 단편 영화로 이렇게 출품한 적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장편 영화로서 그렇게 초청이 돼서 가서 너무나 감개무량했었고, 관객분들과 함께 극장에서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을 했을 때 그 감정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했었고,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우로서 한 발 더 조금 더 내디딜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도 얻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잊지 못할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죠. 저도 영화 보면서 여학생들 얘기는 많이 봤지만 그렇게 남고생들의 애증과 그 깊은 감정 이런 것들 느껴서 남고생판 여고괴담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저도 이재훈 배우님하고 팬이 됐고, 또 저희는 건축학개론이랑 아이캔스피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비면서 이 상영회도 부탁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불러주셔서 제가 아닙니다.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근데 뭐랄까, 이재훈 배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오셨을 텐데 또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이따가 좀 많이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홍준 감독님 지금 지난 부산국제영화제부터 개봉까지 독립영화는 관객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번 넘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또 답하신 것들이 비슷하시긴 할 것 같은데, 또 여기 처음 보는 관객분들이니까. 이 영화는 박홍준 감독의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공부하기 전에 4년 정도 조선소 인사팀에 여기 나오는 강준희 대리처럼 일을 했던 분인데 때려치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감독님 과정,
만들기까지의 회사를 다녔고 그 경험을 시나리오를 오래 썼고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좀 제가 실제로 이제 한 4년 반 정도 인사팀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제가 2015년에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16년부터 조선업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준이랑은 다르게 인사팀에서 쭉 근무했고 인사팀 막내로서 이제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준이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때가 근데 마침 제가 부산에서 영화 공부를 조금 하면서 단편 영화 같은 것들을 만들던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언젠가 이 경험을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19년에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명필름 랩을 만나서 같이 개발하고 영화를 만들어내기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업 쪽에서는 인재를 잃었는데 영화계는 엄청난 인재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완전한 빌런, 악역은 없지만 가장 집요하고 치열하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정규영 부장을 맡으셔서 너무나 잘했고 사람들이 이건 연기인지 진짜인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로 강준희 대리님 역할한 장성봉 배우님도 연기상을 수상했지만 김도영 배우님 개봉 전에 그 중요한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연기하고 또 상 받고 또 이렇게 관객하고 만나고 또 이재용 배우님 팬들하고도 만나는 이런 자리에 계신 김도영 배우님 소감과 소회를 얘기해 주시죠. 50이 들어서 이제 상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잔치가 시작됐는데 여러 GV를 다니면서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이 잔치가 언젠가는 끝날 걸 알면서도 계속 마음이 적적해지고 오늘이 저의 GV 잔치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재원 배우님 덕분에 이 팬들을 모시고 끊임없는 셔터 소리에 가슴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제 잔치의 마지막이 너무 즐겁네요. 선배님 좀 많이 찍어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그 이재현 배우님 영화 보신 소감 되게 궁금해요. 워낙 영화를 정말 많이 보시는 분이거든요. 다양한 영화를 장르 가리지 않고 굉장히 관객하고 만나기 어려운 영화는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을 이재현 배우님 보신 소감 궁금합니다. 우선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이 돼서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주목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또 신재명 대표님께서 GV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흔쾌히 보고 싶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웬만해서는 어떤 정보를 최대한 입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타입인데 근래에 봤었던 영화 중에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영화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회사 다니셨을 때에 대한 생각도 나고 현재는 제가 또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이 회사를 이끄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양가적인 입장도 많이 났었던 것 같고 재밌는 건 이 영화에서는 보통 회사와 사측과 그리고 노측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통 회사를 가리고 회사원들을 을이라는 형태로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뭔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뭔가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었고 혹은 을과 을이죠. 회사원들끼리의 어떤 버티고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정치질을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봤었는데 이번 작품은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너무나 이 현실을 그냥 직면한다라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상황과 위치라면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진짜 리얼하게 다 다가오니까 회사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 대리님의 입장이 너무나 이해되면서 또 들어와서 처음에 만났던 이 차장님 배우님도 제가 처음 뵈서 그런지 저게 진짠가 연기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연기들을
다 너무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에 확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팀의 이제 정 팀장님 맡으신 김도영 선배님도 제가 뵀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비중으로 계속 나오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회사에서 담당하시는 인사팀장님과 뭐 차장님과 구성원들이 강대리라는 주인공을 배우를 데리고 와서 실제 리얼한 상황에 두고 진짜 대본을 주고 이렇게 뭔가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다들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켄 로치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보여주시는 작품들에서의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리얼하게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켄 로치 감독님의 작품이 또 생각이 나면서 배우분들의 그런 리얼한 모습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재팀이죠. 자재팀에서 이제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은 거잖아요. 강 대리님이. 나중에 구조조정이라는 상황이 생겨서 나를 모셨던 상사, 함께한 동료의 밥줄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잔인하면서도 무섭고 인사팀이 그것을 해야 되는 업무를 가진 부서인 거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복잡한 신경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볼까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도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작이면 제작, 연출이면 연출 막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장편 영화 감독 크레딧에 이재훈 감독 이걸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박홍준 감독한테 궁금한 점, 묻고 싶은 점, 그리고 또 연기자로서 또 김도영 배우님한테 궁금하신 점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이야기는 절대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회사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인사팀에 계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게 확실히 그 경험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만드셔서 그런지 더 와닿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분들한테 온전하게 정말 사실적으로 접근을 한 연출법이 더 저는 와닿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게 이 상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았나에 대한 예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고 단편 영화도 경험을 하시고 장편 영화를 찍으신 건가요? 네, 단편을 3편 정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필름랩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명필름랩에 들어가셨어요? 아카데미에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아카데미랑 같이 넣었었죠. 같이 넣었었는데 이제 일단 제가 단편 영화를 몇 편 찍어봤지만 19년도 이제 회사 그만두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거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 쓴 시나리오는 이거보다 훨씬 양이 많았거든요. 길이도 훨씬 길고 나오는 인물도 훨씬 많고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배경이 조선 속으로니까 로케이션이나 뭐 기타 제작적인 것들이 쉽지 않겠는 거예요. 혼자 해보려고 하기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때 찾았던 곳이 명필름랩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계획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명필름랩 가기, 두 번째가 안 되면 한국영화 아카데미 가기, 세 번째가 안 되면 영화 스텝으로 어디든 간다 였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첫 번째가 돼버려서 다행히 좋은 제작자분들을 만났고 그런 덕분에 잘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장편 영화인데 그 스텝을 밟는 뭐 과정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고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합으로서 감독님의 출발을 맞는 장편 영화로서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극본을 처음에 쓰시면서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사실적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 하는 그 과정들이 예전 생각도 많이 나면서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면서 좀 내가 이 내용까지 이렇게 막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달이 될 때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또 예상한 지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쓰면서 사실 쓸 때는 그렇게 뭐 힘든 줄 모르고 썼었는데 이제 찍고 이제 영화가 되면서부터 조금 오히려 이제 예전 기억들이 막 환기가 되면서 약간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시 막 떠오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리는데 촬영하다가 운 적도 있었거든요. 한 번씩 그때 기억들이 되살아나긴 하는데 제가 이걸 쓰고 찍고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뭐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껴주십사보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느 곳곳에서든 일어나는 문제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이게 하나의 그냥 매개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어떤 노동 현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좀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 구조 조정을. 그렇지 않으면은 더 많은 직원들이 잘려 나갈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또 놓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되게 시나리오적으로 되게 견고하게 짜여져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에 대한 생각을 또 논리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자체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저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강대리 또 입장이 되니까 회사 생활에서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또 집에 또 가져가서 이어지게 되면서 아내와의 약간의 또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나 잘 표현이 돼서 그래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 계속 가슴 아파하면서 좀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미에는 정 팀장님과 이제 예전 강대리님의 예전 사수였던 장 부장님과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통보와 이야기가 정말 너무 강하게 좀 와닿은 부분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씬마다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 될수록 밀도 있게 저는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김도영 선배님이 연기해 주신 이제 인사팀장님께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거기 사측을 또 대변을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차장님과 함께 모여서 둘이 작성했었던 규율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라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강대리님과 이야기하는데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사대로 연기를 하신 건가 할 정도로 너무 그게 리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일단 대본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끊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맺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집어넣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딱 두 지점이 저한테는 큰 숙제였거든요. 방금 말했던 그 부분이랑 장 부장님한테 해보 통보를 좀 부탁드리는 그 두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 두 부분은 밤새도록 계속 대사를 섞어가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 2, 3번 뭐 16줄이 있다면 뭐 15번부터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 섞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 마음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외워서 대사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이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이렇게 자르는 상황이 너무 싫고 괴로운데 그래서 누구?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말 그 이사팀장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에 대한 표현이 정말로 회사에서 계신 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런 감정이 저는 너무나 느껴져서 정말 또 연기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셨겠다. 근데 이것도 역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경험이 되어져서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하셨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그렇죠. 회사 생활 안 해요. 감독님이 많이 알려줬습니다.
네. 아 맞아요. 제 아내가 네. 20년 저기 나오면 이제 그 송교연 대리처럼 전졸 출신에 네네.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 한 10년은 인사팀에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게 사실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연기에. 그랬는데? 네네. 그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해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 너튜브를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 생활 하시는 예. 거. 그 너튜브에 회사 생활하는 걸 자주 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네네.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러시고 나서 면담하시고 자리에 돌아오셔서 털썩 앉으신 다음에 잠깐 이렇게 눈을 감으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어디 또 미팅 다녀오겠습니다 하는데 와 그게 그 장면이 굉장히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뭐 텍스트상에는. 근데 그것을 표현을 해주셨을 때 너무나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 칼자루를 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한데도 보듬어주고 싶고 너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자세히 보면은 좀 이렇게 말라가신다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움푹 패이셔가지고 너무 많이 몰입을 하셨다라는 또 기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영화를 처음 시사를 가졌을 때 저렇게 말라갔었구나 하면서 봤고요. 감독님이 많이 괴롭히셨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 정말 짧은 시간에 찍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말라간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김미정 실장님이라고 저기 헤어하고 메이크업 담당해 주신 분이 네. 굉장히 같이 연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여기 쉐딩도 좀 강하게 넣어주고 머리도 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 막 이렇게도 만져주고 좀 그렇게 해서 확실히 연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3초 눈 감고 있다가 연기했더니 감독님이 그거- 7초. 예 맞아요. 처음에 저는 제가 이 영화에 뭐 대단한 역할도 아니고 해서 시간을 괜히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초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선배님 한 7초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7초나? 그래서 체감적으로 한 7초 이상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나갔어요. 예, 그게 뭔가 감독이 더 그런 장면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가질 수 있었던 용기였죠. 그리고 나가시면서 머리도 이렇게 2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너무 힘들고 피곤한 그 직장인의 모습을 그 한 컷으로 그냥 다 표현이 되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강렬한 장면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배부장이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김도영 배우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옛날에 함께 만든 그 I Can Speak라는 영화에서 이재현 배우님이 구청에 말단 직원으로 편질거리고 까칠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배우가 물론 요새는 뭐 히어로도 하시고 뭐 수사반장이며 막 한타지며 하시는데 그 가장 이렇게 뭐랄까 현실적인 인물, 리얼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렇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실 속의 인물, 직업 이런 거 연기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구청 직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아까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 그랬는데 이재현 배우님한테 그게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캐릭터적인 다른 그 비슷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한테 뭐 이야기를 따로 듣거나 뭐 공부하거나 탐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구청 직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FM대로 해야 되는 게 내 임무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남은희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박근혜 감독님하고 또 김도영 배우님도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이재훈 배우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프레임드는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나요? 언프레임드요.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다가 보면은 감독으로서의 어떤 위치, 내가 감독하면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에 대한 어떤 포부를 갖거나 상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실현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그 과정, 결과물을 한번 보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편으로서는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단편 영화로 옴니버스는 아니고 각자 독립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묶어서 보여주면은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보는 관객분들도 되게 궁금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획하고 제작을 하게 됐는데 4명의 배우가 각본과 감독을 한다에 대한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각본 감독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량이 좀 부족하고 글 쓰는 것도 뭐 여러 개 아이템을 가지고 끄적거리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때 촬영을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목표 과정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안에 내가 가진 어떤 역량과 그릇을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힘이 실리려면 제가 참여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설득을 당해서 하게 된 거죠. 누가 설득하셨어요? 같이 하드컷을 운영하는 이제 감독님과 대표님께서 설득을 하셔서 하기 싫지만 알겠습니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녹록지 않았고 도망가고 싶었고 피하고 싶은 순간 중에 떠올리게 되는 5손가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크랭크인 이제 첫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프리프로덕션에서 이제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헤드 조연출이 갑자기 그날 문자로 못 나온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왜냐면은 그 조연출이 대부분의 어떤 스태핑의 어떤 핸들링과 프로덕션 과정에 있어서의 로케이션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은 연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오늘 촬영 캔슬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물리적인 것과 시간적인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이 분명히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이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이 너무 눈을 떴을 때 악몽 같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진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네. 얘기였네요. 장편 찍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우리는 조 감독이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조 감독이 굉장히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조 감독이 왕입니다. 감독은 사실 그냥 앉아 있는 존재일 뿐. 그렇죠. 조 감독님이 왕인데 저희는 조 감독님이 굉장히 일을 잘해 주셔서 굉장히 수월하게 잘 찍었고 저는 장편 찍으면서 힘들었던 건 이전에 단편 찍을 때 보통 한 2명, 3명 뭐 이 정도 배우분들이랑 같이 하다가 저희 좀 인사팀 사람이 좀 있잖아요. 5분 계시죠? 네, 한번 컷하고 나면 5번이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다시 그때마다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머리를 맨날 쥐어뜯고 그랬었는데 선배님들이 머리 좀 제발 좀 그만 쥐어뜯더라고. 오늘 우리가 불안하다고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김도영 배우님은 또 뭐 이재훈 배우는 하고 싶으신 거? 예,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이재원 배우님은 영화를 이제 독립영화 씬도 많이 보고 하신다는데 요즘 눈에 들어오는 배우가 있다라는 분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왜일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작품이 저한테 있어서 배우들에게 뭔가 스며드는 게 좀 강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봤고 인지를 했었던 배우분들이라면 내가 이만큼 이 작품에 더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반문하면서 기본적으로 배우분들이 그 연기를 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너무나 본 내추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본에서 정말 실제하는 존재로서 다들 연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다 눈에 와 닿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강대리님을 비롯해서 사수인 이 차장님은 진짜로 내가 인사팀에 오면은 저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잘해주셨고 김도영 선배님을 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한테는 되게 뇌리에 굉장히 남는 배우다. 앞으로 저 선배님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겠다에 대한 상상을 영화 크레딧 올라가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답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김도영 배우님.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쑥스럽네요. 여러분들 또 세 분한테 궁금하신 점들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서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제 아내가 강준이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거든요. 네, 너무 너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반영되어 있는 건 맞고요. 좀 답답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이고요. 아내분은 이 영화에서 스크립을 맡으셨어요. 네, 그 죄수복 같은 그런 설정은 약간 네, 해몽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일단 집 자체도 조금 편히 쉴 수 없는 공간으로 생각했던 건 맞아요. 어찌됐건 주인공이 점점 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됐었어서 그 회사가 지금 보면 되게 좀 푸른 톤이잖아요. 그리고 그좀 제이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그 되게 좀 따스한 톤인데 집은 조금 그 중간지대 같은 느낌으로 설정해놓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집, 그래서 이 한 몸을 편히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아직 확신이 없는 공간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찍었었고, 넥타이나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설정한 거는 준이는 어떤 인물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힘들게 받아들일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런 설정들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이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는 되게 넥타이까지 챙겨서 하고 가는 그런 되게 반듯한 인물이고, 사실 그런 반듯한 성품 때문에 지금 더 큰 고통을 받아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뭐 그 정도의 설정으로 그렇게 찍었습니다. 감독님부터. 제가 시나리오 썼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쓴 겁니다. 저도 정규현 부장 입장이라면 장 부장님 쪽으로 회사의 젊은 피를 수혈해서 건강하게 하기엔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노조 측과 합의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배 부장님이 갑자기 팀장님한테 뭔가 언쟁이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자체가 영화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당연히 뭐 인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싶은 건 그 배부장님을 날려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결과적으로 지금 하게 되네요. 네. 무섭다. 네. 누군가를 날려야 된다. 열심히 하지 않은 배부장님을. 야. 네, 죄송합니다. 강준이 대 입장에서는 그 자제팀에서 인사팀으로 추천한, 그리고 자기 사위 삼고 싶다고 한 사람한테 잘리게 된 경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장 부장님 따님 목소리는 김양기 배우님 목소리예요. 여러분 크레딧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목소리 출연을 흔쾌히 해주셔서 인상적인 장면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렵긴 하네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서로 회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도 쌓고 관계가 있다면은 그래도 뭐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우연치 않게라도 만날 수 있고 다시 올 수도 있고 내가 다른 회사를 또 갈 수도 있고, 어찌됐건 모든 것이 뭐 인사팀이 어떤 시스템처럼 움직여서 뭔가 기계적인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들도 역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도 힘든 어떤 심정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결정을 내리신 분들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헤어지신 분들한테는 저는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왔었던 것 같네요. 이재훈 배우님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또 헤알릴이라는 영화를 모르셨던 분께 영화를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하고 자리를 빨리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시간 아쉽네요. 너무 시간이 빨리 그러네요. 갔나요? 네. 제가 말을 좀 덜 할 걸.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석 같은 영화를 또 제작해 주신 심재명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첫 장편 데뷔작을 너무나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길 작품을 또
써주시고 연출해주신 감독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선배님과는 나중에 정말 실제로 작품에서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